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제70차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위태롭게 됐다면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네, 두 분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잠시 들은 다음에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내놓은 이 대북 메시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추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핵 문제 등 이제 도발 문제, 또 통일된 한반도의 비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과연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에서 북한의 이제 장거리 미사일 로켓이나 아니면은 핵실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 강하게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과거와 다르게 만약에 도발하면 강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좀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발언들이 가장 눈에 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줄여서 조평통인데 이 조평통이 이 박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한데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도 예견된 수준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은 없습니다. 쭉 전문을 보면은 남조선 집권자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은 비난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름을 거명해서 비난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번 발표 대변인의 명의의 그 발언을 보면은 전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구체적인 거명을 하지는 않고 남조선 집권자라는 표현을 쓴 거를 봐서는 북한도 예견된 수준의 반응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산상봉을 언급하면서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우리로서는 10월 20일부터 26일 동안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혹시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심초사하는 부분들인데 북한이 사실 이산가족 무산될 수 있다라고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북한이 앞으로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를 가능성을 무산 가능성을 더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추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특히 이제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4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 북측도 이렇게 조평통 담화를 통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 이제 실무 접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봉 인사 앞두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어두운 또 전망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건데 우리 정부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모처럼 남북 간에 화해된 조성된 화해 분위기고 또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그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또 나흘간 뉴욕에 있으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뉴욕을 방문했기 때문에 뭐 반 총장 만나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7번이나 만난 거에 아마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의 만남, 뭐 반기문 대망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내는 걸 보고 뭐 반박 연대 혹은 뭐 박반 연대 뭐 네. 이런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 또 이때 마침 또 그 SBS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또 발표돼서 관심을 끌었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를 누르고 1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예. 네. 물론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그동안 국내 정치 참여 안 하겠다라고 여러 번 선을 네. 그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내년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직 유엔 사무총장한테 자꾸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솔직히 친박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대안으로 반기문 총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이 계속 국내 정치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 또 남북 간의 긴장감이 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다음 달 10일 또 다음 달 11일 전후해서 이 북측이 어떤 이 도발을 하느냐 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관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